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호수공원을 두고 당진시장 후보 간 공방이 뜨거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기재 후보가 자신이 계획하는 생태호수공원에 편익시설을 충분히 설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는 관련 입장문에서 어떤 방식이든 공원에 일반 상업시설을 설치하기는 어렵지만 편익시설과 도서관, 어린이 놀이시설 등은 충분히 조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생태라는 말은 시민이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뜻이지 법적 제약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오성환 당진시장 후보는 김 후보가 내세운 생태호수공원은 상업시설 등이 들어올 수 없다며 비판한 바 있습니다. 공주 부여 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여야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경선 결과 부여 출신인 윤용근 변호사를 최종 후보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공주 출신 김영빈 변호사를 전략 공천함에 따라 이번 보궐선거는 지역 출신 변호사 간 대결이 치러질 전망입니다. 서산에서 트랙터가 하천변으로 추락해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2일 오후 6시쯤 서산시 해미면 억대리의 한 농로에서 주행 중인 트랙터 한 대가 하천변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트랙터가 굴러떨어지며 전도됐으며 60대 남성 운전자가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지점의 도로폭과 경사, 차량 전도 과정 등을 살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차를 훔친 뒤 무면허 운전을 한 초등학생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특수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초등학생 A군을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군은 13일 오전 7시 20분쯤 천안시 동남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훔친 뒤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군과 같이 범행을 벌인 또래 2명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이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잠금 장치가 돼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이 걸리자 차를 타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주 과정에서 시설물을 들이받았지만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한국은행 대전세종 충남본부가 발표한 AI 역량과 지역 경제성장 보고서에 따르면 대전은 AI 준비도에서 서울에 이어 전국 최상위권에 올랐습니다. 비수도권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카이스트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밀집한 대덕특구를 기반으로 AI 인력과 연구개발 기반이 탄탄한 영향입니다. 다만 산업구조가 서비스업에 쏠려 있어 AI가 판도를 흔들 만한 업종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충남은 정반대입니다. 제조업 비중이 높아 AI 노출도는 전국 평균 47.9를 웃도는 반면 AI 준비도는 전국 평균 0.27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자동화와 공정 최적화가 가능한 분야가 많지만 정작 현장에 적용할 인력과 기술 기반이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카이스트와 대덕특구에는 AI 인재와 기술이 집적돼 있지만 이를 받아낼 지역 내 업종은 서비스업에 치우쳐 기술이 산업으로 흘러가기 어렵습니다. 반면 충남 제조업 집적지에서는 불량 검사와 설비 예측 정비, 재고 관리 등 AI 도입이 필요한 영역이 적지 않지만 이를 다룰 전문 인력과 활용 기반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광역 단위의 협력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중동 전쟁과 관련한 가짜뉴스를 유포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울산 석유 비축기지에 보관 중인 원유가 북한으로 반출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한국석유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대통령이 원유 90만 배럴을 베트남을 거쳐 북한으로 가져갔을 확률이 518%라는 허위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중동 전쟁 관련 허위 정보와 관련한 모니터링을 하던 중 게시글을 발견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8일 A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중동 전쟁 관련 허위 조작 정보가 유포될 경우 국가 정책의 신뢰가 훼손되는 만큼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남 지역 포도농가에서 매미충류 약충 발생 시기가 평년보다 빨라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남농업기술원은 겨울철 평균 기온 상승과 봄철 고온 현상이 월동 해충의 발생 시기를 앞당긴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미충류 약충은 포도잎과 신초 등을 흡집해 수세를 약화하고 과실 상품성을 떨어뜨리는 해충입니다. 기술원은 지난해 해충 발생이 많았던 곳은 초기 약충 밀도가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잎 뒷면과 신초, 꽃송이 주변을 정밀 예찰하고 약충 확인 시 등록 약재를 즉시 살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산시가 2026년 전기자동차 2차 보급 사업을 추진합니다. 서산시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구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7월에 추진할 예정이었던 해당 사업을 이번 달로 앞당겨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40억 원이 투입되며 서산시는 전기 승용차 149대와 전기 화물차 45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전기 승용차 구매 시 최대 1,180만 원, 전기 화물차 구매 시 최대 1억 8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 승용차는 5월 15일, 전기 화물차는 5월 2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충남방송에서는 지방선거 시장 군수 출마자들의 인터뷰 이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먼저 예산 군수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예산 첫 진보 진영 군수의 도전장을 내민 더불어민주당 조한영 후보입니다. 저는 지금 예산군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번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예산군은 지난 32년 동안 보수 정당이 군정을 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인구는 감소하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예산을 떠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는 침체되고 국민들은 의료, 교통, 보육 같은 기본적인 생활 문제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은 충남의 중심에 위치하고도 수도권 접근성과 산업 기반이 약해 기업 유치와 청년 정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변화와 혁신보다 현상 유지에 머물렀던 군정의 한계가 이제는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예산의 과거의 방식이 아니라 미래 성장 전략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이 돌아오고 기업이 찾아오고 아이키이 좋고 어르신이 편안한 예산으로 바꿔야 합니다. 저 조한영은 국민의 삶의 질 가까운 현장에서 오랫동안 행정과 정책을 경험해 왔습니다. 말로만 하는 정치가 아니라 실제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실행 행정을 하겠습니다. 새로운 변화, 더 행복한 예산으로 지속 성장을 이끌겠습니다. 저 조한영의 가장 큰 강점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는 실행력입니다. 저는 구급 공무원으로 예산읍사무소에서 공직을 시작한 후 일 잘하는 공직자로 인정받아 예산군청을 거쳐 충남도청에서 문화체육관광국장을 역임했습니다. 공직 생활 중 일로서 성과를 내고 승진을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국제 행사인 고령해양보드 박람회 개막 6개월 20일을 앞두고 사무총장으로 긴급 투입되어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박람회를 대성공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40년 넘게 지역 현장과 국민의 삶 가까이에서 행정과 정책을 직접 경험해 왔습니다. 국민의 작은 불편이 어떻게 정책이 되고 예산이 편성되며 실제 사업으로 집행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보여주기식 정치보다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실용 행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예산 군정을 책임지는 역할이 주어진다면 기업 유치, 산업단지 조성, 관광 활성화, 교통체계 개선 등의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민 생활의 작은 민원도 끝까지 챙기는 군정을 하고 싶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성과 중심, 국민 중심 행정을 하겠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변화, 그것이 조환영이 만들고 싶은 예산의 미래입니다. 저희 제1호 공약은 미래 신성장을 선도하는 첨단 산업 육성입니다. 예산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결국 좋은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청년이 떠나는 가장 큰 이유도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첨단 산업 기반을 만들어 예산 경제의 체질 자체를 바꾸겠습니다. 특히 저는 충남 방적 부지를 활용해 전자부품 반도체 소부장 공급 산업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자동차, AI, 로봇, 항공, 선박산업과 연계되는 미래형 첨단 산업 기업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또한 AI, 로봇 기반 디지털 전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청년 창업과 스타트업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예산에서 일하고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은 전력 경쟁력이 우선입니다. R200, 탄소 중립 시대에 맞춰 태양광, 바이오가스, 수소 연료 전지 기반의 친환경 재생에너지 공급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좋은 기업이 돌아오고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청년이 돌아오는 예산, 저 조환영이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이어서 3파전으로 치러지는 서산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산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개혁신당 유관곤 후보를 만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 15년 행복하셨습니까? 왜 제가 15년을 말씀드렸느냐? 지난 15년은 거대한 두 정당 출신 시장들이 우리 서산시를 15년간 이끌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실은 인구는 대폭 줄어들고 또 자립도도 10%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역 경제는 침체가 됐습니다. 현실은 정말로 처참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다시 그들에게 우리 시정을 맡기겠습니까?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과감하게 바꿔야 됩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바꾸기 위해서 이번에 제가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이왕 바꾸려면 과거 삼성그룹 고 이건희 회장님이 하신 말씀이 아예 개혁과 혁신을 하려면 마누라와 자식을 빼놓고 다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 서산이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이번에 우리 시민들이 좀 더 깊이 생각하시고 고민하셔서 반드시 이번 6월 3일 그날을 꼭 기억하시고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시장 후보가 3명입니다. 각자가 걸어온 길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저는 애당초 맨 밑바닥부터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농사를 지으면서 심지어 마을에서는 새마을 지도자도 해봤고 이장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업종조합을 설립해서 조합장을 5년간 수행하고 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IMF라고는 커다란 장벽을 만났고 저는 그것을 슬기롭게 극복해서 오히려 우리 조합원들이 IMF 이전보다 더 풍성한 조합원으로서의 생활을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저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해봤고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위기는 제가 슬기롭게 극복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 후보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저를 선택해 주신다면 전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 우리 서산은 성장이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과감하게 우리 서산이 재도약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을 찾고자 해서 제1호 공약으로
천수만 AB지구 정주영 회장이 우리 지역에 남겨놓은 선물을 제가 1호 공약으로 채택하게 됐습니다. 우리 A지구는 그동안의 생명산업의 보고입니다. 자연과 환경과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가 갖출 수 있는 사계절 관광지로 A지구를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B지구는 지산지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우리 지역에서 소비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우리가 거기에는 앞으로 미래 첨단 산업단지로서 대한민국의 한 축을 그어갈 수 있는 B지구를 저는 반드시 이번 공약 제1호로 삼고자 제가 이번에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당진시장 선거에서 호수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오성환 후보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기재 후보가 발표한 생태 호수공원에 대해 사실상 현재 추진 중인 호수공원 사업의 백지화를 발표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의 생태공원 대부분이 기존의 호수나 습지가 있는 곳에 조성됐는데 당진 호수공원 부지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생태호수공원 내에는 현재 계획된 음악분수대와 상업시설 등이 들어올 수 없어 계획시설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8일 오 후보가 추진 중인 호수공원 방식을 비판하며 국비와 도비를 확보한 생태호수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안 방문의 해를 운영하고 있는 태안군의 방문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관광데이터랩 기준 지난달 태안 방문객 수는 163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만 명, 약 5% 증가한 수치로 충남 시군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누적 방문객 역시 지난해보다 3% 이상 늘어난 가운데 태안군은 현재 열리고 있는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를 방문객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충남도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정 주요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홍정환 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보건복지 분야의 풀케어 돌봄 정책 신규 사업과 내포 어린이병원 위탁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도로 철도 분야에서는 보령에서 대전고속도로, 충청 내륙철도 등 주요 노선이 올해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청양군이 의료 취약지에 농촌 왕진버스를 운영해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농촌 왕진버스는 병의원 방문이 어려운 농촌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입니다. 현장에서는 혈압과 혈당 등 기초검사와 내과, 한방진료, 침치료 등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군은 향후 돌봄 서비스까지 연계한 공공의료 모델을 구축해 나갈 방침입니다. 충남교육청이 제20회 전국 장애인 학생 체육대회에 학생 148명과 지도교사 89명, 임원 145명 등 508명 규모의 선수단을 파견합니다. 충남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농구와 배드민턴, 보치아와 육상 등 17개 정식 종목 중 12개 종목에 출전합니다. 특히 교육청은 전통적인 강세 종목인 육상과 디스크 골프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대회는 부산에서 오는 12일부터 4일간 진행됩니다. 성일정 의원이 10일 서산시와 태안군 현안 사업을 위해 올해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서산시 12억 원과 태안군 14억 원 등 25억 원 규모입니다. 먼저 서산시 현안 사업은 가야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7억 원과 통합플랫폼 도입 재난예경보 기기 구축 4억 원입니다. 태안군 현안 사업에는 원북 101호 확포장 6억 원과 고남 창기 상수도 배수관로 이설 5억 원 등입니다. 성 의원은 앞으로도 서산 태학의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